오늘을 더 즐겁게 정보는 더 알차게 생생 정보마당. 화요일 알찬 정보 가득 모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솔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살짝 흐리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선하게 가을바람 불고 말이죠. 이 높고 푸른 하늘을 보고 있으면 네? 괜히요, 왠지 모르게 배고파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아니, 씨 반전이 있었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을은 역시 말도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한솔 씨까지 살찌게 하는데요. 살쪄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서 먹으면 또 출출해지는 게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배꼽 시계가 고장나 버립니다. 큰일이에요. 맞아요. 네, 여름 내내 식단 관리하면서 몸매 관리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 계절이 바뀌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1년 365일 평생 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예쁜 몸매, 멋진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겠지만 네. 나이가 더 들고 나면 살기 위해서 살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라도 잘못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몸을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방법 궁금해집니다. 오늘 닥터의 건강 한 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나이에 맞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 바로 만나보시죠. 1년 365일 피할 수 없는 살과의 전쟁.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는 필수죠. 아무래도 갱년기가 오니까 쉽게 살이 찌고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뱃살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나이살을 찌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빠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나이살.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나이살을 그냥 나이 들면 찌는 살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심각한 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제가 나이살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쉽게 찌고 빼기는 힘든 나이살 고민 한 방에 해결해줄 오늘의 닥터 한의사 고혜솔 선생님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나이살 고민이 커졌다는 이분. 겉모습은 날씬해 보이는데 대체 어디가 고민이시라는 거죠? 작년부터 갑자기 한 뱃살만 한 5, 6cm가 찐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면 어머니 평소에 운동은 좀 하시나요? 네. 제가 시간을 한 40분에서 1시간을 40분 정도. 예, 운동을 땀이 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녁은 제가 줄였어요. 줄이고 안 먹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그러고 네. 있는데 뱃살만 그렇게 찌고 있는 뱃살만 거예요. 많이 찌고 네. 있고요. 네. 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지만 젊을 때와 달리 빠지지 않는 뱃살이 고민이라는데요. 유독 뱃살만큼은 빠지지 않아요. 뱃살. 어떻게 하면 나이 빠질 들면 수 있을까요? 미스터리예요, 이게. 그게 바로 나이살이라고 하는데요. 오. 40대가 지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먹는 양은 똑같은데 왜 살은 더 찌냐 이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똑같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 똑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요? 네, 줄여야 쉽게 되나요, 설명해 그러면? 드릴게요. 설명을 위해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시는데요. 네, 여기 밥 2공기가 있는데요. 한 공기는 20대와 50대에게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같은 양의 밥도 나이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양은 우리 보이는데요, 몸의 정말? 기초 대사량은 성인을 기점으로 10년마다 70에서 100kcal 정도 감소하는데요. 약 3분의 1 정도가 100kcal 정도 되는데요. 똑같이 드시는데 이만큼 정도를 더 드시는 거나 똑같이 드시는데 이만큼 정도를 더 드시는 거나 똑같은 거였죠. 20대엔 기초 대사량이 높아 에너지로 모두 소비되던 게 50대에는 그대로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건데요. 쓸 수밖에 없네요. 그럼 배고파도 계속 참아야 되나요, 이게 선생님? 문제예요. 배고픈 거 참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식욕 억제 혈자리를 알려드릴게요. 좋은데요? 소머리뼈 2번째, 3번째 사이에 있는 혈자리예요. 주먹을 가볍게 쥐시면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위, 이 부위가 노궁혈이에요. 노궁. 여기를 이렇게 눌렀다 뗐다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서 식욕을 떨어뜨려 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기 쉬운 노궁혈 지압. 하루 10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집에서도 따라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정말 유산소 운동은 빠짐없이 해요. 근데 이 뱃살만큼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네. 나이살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20대처럼 과격하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관절에 악영향을 주는 등 건강에 안 좋은데요.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뱃살을 빠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조를 오, 알려드릴게요. 좋네요. 다이어트의 숙적, 뱃살 타파에 도움이 되는 1분 운동법 함께 배워볼까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체조 알려드릴게요. 뒤꿈치부터 다리 쭉 붙여서 쓰시고요. 팔을 위로 쭉 올려볼게요. 팔꿈치가 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갑니다. 오, 옆으로 하나. 스트레칭. 둘, 셋, 9, 10. 네, 원위치. 네, 내려오시고 여기 옆구리가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죠? 네네. 그 다음은 팔꿈치를 머리 뒤로 올리시고요. 골반은 정면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몸통을 틀어볼게요. 네, 여기도 10 멈춰볼게요. 골반은 그대로 놓는 게 포인트예요. 다음은 손 다시 위로 쭉 뻗어주시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멈출 거예요. 뒤로 넘어가세요. 9, 10. 네, 돌아오시고. 어떠세요? 보기엔 쉬운 것 같았는데 하고 나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잠깐 따라해봤는데 네, 시원해졌어요. 지금 저도 진짜. 약간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칼로리 소모를 높여주고 활동량을 늘려줘서 굳어있는 몸을 깨워주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주 해야겠어요. 꾸준히 반복해주면 기초 대사량을 높여줘 복부 중심 뱃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뱃살 관리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는 갱년기 여성 호르몬을 깨워주는 체조를 배워볼 건데요. 아,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 좋겠어요. 어깨 넓이로 벌려서 균형 잡아주시고 손은 허리에 올려주세요. 오른발 90도로 올려볼게요. 바깥으로 벌리는데 2초 유지해줍니다. 90도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가 골반 기저근을 자극해 여성 호르몬 분비를 도와준다는데요. 하루 10분 투자로 나이살 걱정 덜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봐야겠죠? 동작이 간단해서 따라하기 좋은 것 무조건 같아요. 굶고 덜 먹고 운동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오늘 와서 나에게 맞는 똑똑한 다이어트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도 이상하게 살이 더 찌는 것 같고 안 먹던 잡곡밥에 고기 끊고 간식 끊고 뭐 운동까지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해서 더 살이 찐다고 하면 진짜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노력을 하는데도 안 빠진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 나이에 살은 빼서 뭐해.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나이 들어서 찌는 살을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네. 문제는 이런 나이살이 단순히 체형 변화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나이살은 어떻게 빼야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예솔 한의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의사 화면에서. 고예솔입니다. 네. 화면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원장님,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시거든요. 어허. 정말로 나이가 든다는 이유만으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찌는 살을 흔히 나이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런 나이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요인들이 변화를 겪으면서 기초대사량과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죠. 네. 때문에 나이살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씬하고 살이 찌지 않는 분들도 이 나이살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그 부위가 바로 뱃살인 거잖아요. 맞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유독 찌기도 잘 찌고 빼기도 어려운 부위가 바로 뱃살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선생님? 흔히 갱년기와 복부 비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살찌는 부위가 이동하는 건데요. 네. 젊을 땐 내장 지방 축적을 억제해주는 이 에스트로겐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서 살이 찌더라도 복부보다는 엉덩이나 허벅지 쪽으로 살이 찌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내장 지방 축적을 막아주던 방어막이 사라지니까 복부에 집중적으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뱃살이 늘어나면 뭐 몸매라든지 뭐 옷맵시 이런 것도 걱정이지만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복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나이살, 즉 이 뱃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의 발병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혈관 속 죽음의 찌꺼기라고 불리는 혈전을 생성해 혈전.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복부 비만이 있는 완경 여성은 심혈관 폐쇄 위험이 1.6배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이살인 뱃살을 방치하게 되면 조기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연구진이 전 세계 25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24년간 추적한 결과 허리 둘레가 4인치 증가할 때마다 조기 사망 위험률이 11% 와. 증가하는 것으로 프로가 나타났습니다. 높네요. 네. 과도한 뱃살이 오랫동안 빠지지 않고 지속되면 조기 사망의 직접적인 위험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네, 조기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말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다이어트는 뭐 뭐니 해도 식사량부터 확 줄여야 되는 그런 걸까요? 아쉽게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요? 물론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식을 넘어서 절식 혹은 단식에 가깝도록 식사량을 줄이거나 네. 원푸드 다이어트와 같이 과도하게 식사를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많이 하시던데. 신체 기능이 활발해 조금 무리해도 금세 회복하는 20대에는 이런 방법이 단기간에 체중 감소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30대 중반 이후는 다릅니다. 그래요? 무리하게 식사를 제한한다면 체내 대사 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초 대사량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되레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챙겨 먹으면서 살을 빼야 한다는 건데요. 그쵸. 네네. 고강도 운동으로 몸속 지방을 열심히 태우는 수밖에 없겠군요, 선생님. 기초 대사율을 올리기 위해 운동이 필요한 건 맞는데요. 네? 빨리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에 녹초가 될 때까지 운동을 한다거나 평소 걷기도 하지 않던 사람이 무작정 달리는 식의 운동을 삼가야 합니다. 신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한 운동은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를 가해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몸에 피로만 더할 뿐 다이어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나이살을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역시 다치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의 꾸준한 운동이 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유산소 운동이 정말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나이살 빼는데도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 기본이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 반드시 필요하고요. 더불어 근육 운동도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만 해도 어느 정도 살이 빠지지만 근육 운동까지 하면 체중 감량 후에도 원래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는 요요를 예방하고 피부 탄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에 해당하는 허벅지, 엉덩이, 하체를 중심으로 근육을 단련하면 네. 기초 대사량을 크게 높여 살이 찌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벼운 스쿼트나 런지 이런 하체 운동을 꼭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살을 빼는 것만큼이나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이살을 해결하려면 몸 자체를 살이 빠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네. 기혈 순환을 통해서 나이살 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몸속에 수분이나 체지방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몸에 쌓이는 걸 한의학에서는 습담이라고 합니다. 이 습담은 몸속에 습한 기운이 담처럼 쌓여 있다는 뜻인데요. 습담. 네, 이 습담은 지방으로 뭉쳐지는 성질이 있어서 노폐물 배출을 방해하고 살을 찌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힌 경락을 뚫어서 기혈 순환을 도와주면 불필요한 체지방이 쌓이는 걸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일 한의원에 가서 경락을 받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혼자 쉽게 해볼 수 있는 기혈순환법 없을까요, 선생님?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손을 위로 올려서 네. 뒤로 젖히는 체조를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만 해주셔도 오. 인맥이 가운데 있는 경락이거든요. 오. 이 인맥을 열어주면서 오. 기혈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고요. 네. 집에서 간단하게 습담을 배출할 수 있는 기혈차도 있습니다. 율무, 연잎, 진피, 산사나무 열매 이 네 가지를 물 1리터에 율무 20g, 나머지 재료는 5g씩 넣고 네. 30분 정도만 끓여서 따뜻하게 차로 드시면 기혈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이살 다이어트 정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젊은 시절만 생각하고 무턱대고 그냥 생각만 하다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하게 예뻐질 수 있는 똑똑한 나이살 다이어트법 알려주신 고혜솔 한의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